여기가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스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는 거는 터치 이벤트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 터치 이벤트에서 속도를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미리 해주는, 어떻게 보면 뭐 유틸리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변수 선언하는 이 위치에다가 자,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자, 디텍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했다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onCreate 안에 이 중괄호 안에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죠. 자, 이 부분에다가 제스처 디텍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텍터라고 하는 거 equal이라고 하고요. new 제스처 디텍터. 자, 그리고 자, 엔터 이렇게 쳐보면 됩니다. 자, new gesture detector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소괄호 안에서 자, this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new on gesture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엔터 쳐보죠.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on 다운, on show press, on single tab up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on fling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빨간 게 보이네요. 자, 세미콜론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함수들이, 즉 메소드들이 언제 어떻게 호출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이게 메소드가 호출되면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서 자, on down 호출됨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 화면에 로그처럼 자, 추가되도록 글자가 추가되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쓰고요. 자, 일단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똑같이 println이라고 하는 거 호출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글자가 on down이 아니니까 on show press 더블 클릭 컨트롤 C 더블 클릭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on long press, on fling 이렇게 바꿔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println으로 자, 우리 보면 activity main.xml에서 이 아래쪽 이 공간에다가 한 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행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직 다 넣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게 쓰이는 곳은 자, 우리가 터치 이벤트는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했었죠. 자, 제스처는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 뷰2라고 하는 뷰 위에서 우리가 터치했을 때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onCreate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자, 이제 자, find view by id로 해서 r.id.view2라고 하는 자, 위젯을 찾아서 왼쪽에 반환이 되면 view2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을 받아보죠. 자, 그다음에 view2. 자,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해봤던 거 엔터를 치고요. 그다음에 new 그다음에 on touch listener on t까지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 on touch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자, 터치했을 때 이게 호출되겠죠. 그럼 이걸 삭제를 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디텍터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아니고요. 디텍터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디텍터 점 on 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 우리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터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디텍터 쪽에 on touch event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 주는 거고요. return true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던 자, 디텍터 객체를 터치 이벤트하고 연결시켜 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에뮬레이터 띄우고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앱이 그 안에서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 자,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을 자, 두 번째 뷰 영역 부분을 빠르게 움직여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on down, on show press, on scroll, on fling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on fling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면 자, 여기에 velocity x 자,
자, velocity y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fling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한 다음에 슉 빨리 했을 때 그 속도 값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제스처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벤트 외에 우리가 키 이벤트라고 하는 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 키 이벤트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죠. 자,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 위쪽의 공간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요. override method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거 중에 on key down이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on key down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on key down이라고 하는 거는 키가 눌렸을 때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키패드에 있는 키를 눌렀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시스템 버튼이라고 하죠. 우리가 백 버튼 같은 거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항상 있죠. 홈 버튼, 백 버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백 버튼은 여러분이 필요하면 처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소드를 제정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onKey 이벤트를 가지고 키가 눌렸을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자, if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키 코드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키 코드라고 하는 게 자, 이퀄 2개 붙여서 키 이벤트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상수로 자, 키 코드 로 시작하는 상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키코드 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백 버튼을 얘기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그때 자, 토스트 메시지 한번 띄워봅니다. toast.make text this 그 다음에 시스템 백 버튼이 눌렸어요. 이렇게 글자가 토스트 메시지로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toast.length long 그 다음에 show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return true라고 하고요. 자, 이 if에 걸리지 않으면 return false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다시 실행을 하고요. 얘가 시스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스템 백 버튼이라고 하는 거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걸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게 뭐 홈 버튼 또는 우리 메모리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는 버튼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자, 안드로이드 단말기 써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시스템 백 버튼 얘가 되겠죠. 이걸 눌러보면 자, 시스템 백 버튼이 눌렸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는 이 백 버튼을 누르면 자, 이 화면이 없어지면서 이제 뒤로 숨어지는 그죠? 지금 현재 화면을 닫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안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 키코드 백이라고 해서 시스템 백 버튼을 여기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직접 여기 화면을 그 피니시 시킨다고 하죠. 닫는 기능을 넣지 않으면 그러면 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단순히 토스트 메시지만 뜨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게 자,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자, 방향 전환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처리를 해볼 텐데 이 방향 전환하는 이벤트는요. 자, 우리가 가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자, 우리가 바뀔 때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파일에 close project라고 하고요. 자, 일단 에뮬레이터는 닫아두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에뮬레이터가 CPU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 계속 띄워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혹시나 메모리나 CPU가 적다라고 하면 이렇게 닫아놨다가 다시 실행하고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단말기를 연결하면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넥스트 누르고요. 자, 샘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피니쉬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테스트할 그런 코드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